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1월 7일 화요일 비오는 광화문을 배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국근 혼술이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코너인데 오늘 참 좀 혼란한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정치 원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한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초선, 재선 국회의원들에게 막 추궁을 당합니다. 추궁을 당하고 또 질문을 막 하다가 답변하려는데 그 초선 의원들이 답변 끊고 뭐 티격태격하고 뭐 한국당 초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예 아니요 이걸로만 대답하세요 하고 또 몇십 개 쏘아붙입니다. 자, 이래서야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장, 다음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 입법부에 건의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부 가서 국회의장이 행정부 가서 제대로 뭐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사람을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죠. 의전 서열도 훨씬 낮습니다. 그 국회의장보다. 행정부의 2인자로 보내는 인사를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상한 인사를 했죠.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전에 그 분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인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2020년 신년사를 했습니다. TV 전 방송에 생중계하는 건데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 제가 웬만하면은 신년사 내용이 뻔합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 전혀 국민 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제가 TV로 들으면서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늘 다뤄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도 이 신년사 내용이 좀 너무 허망합니다. 허망하고 특히 제대로 읽어서는 도대체 국민생활과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신년사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거꾸로 읽어야 이해되는 문재인의 신년사. 자,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호언을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자, 말은 아주 좋습니다. 말은 찬란한데 이 2년 반 동안 숱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년 반 동안 그런데 또 올해 또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건데 지금 그동안 뭐 나와 이웃의 삶이 과연 나아졌습니까? 또 경제가 힘차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근자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일반인들이 근자감을 표현을 해도 뭐 자기 가시가 되지만은 정권 차원에서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표시를 하면은 다른 정책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유효한 정책을 제안을 하는 그런 참모들 말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거나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말은 듣지 않게 됩니다. 자, 포용, 혁신, 공정을 강조를 했는데 포용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포용입니다. 국민들은 다 편가르기를 해놨죠. 국민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면서 나를 반대했던 국민들의 대통령도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뭐 유재석 감찰 무마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이런 사태 때 보면은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돼 있죠. 강화문에서는 제대에 보는 강화문에서는 연일 주말마다 대규모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서초동 또 여의도 일부에서는 또 친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론이 분열이 됐는데 이쪽 강화문의 국민들은 포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포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죽하니까 제가 이 생각나는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귀국할 텐데 안철수 전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 편만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민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일본과의 무역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뭐 친일, 반일 이 논란을 청와대에서 조국과 같이 불러일으키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전혀 포용을 하는 그런 자세가 없었는데 다시 또 포용하겠다. 어떤 이 정치적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그 신종 규제 사례가 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을 정원하는 문제나 뭐 포퓰리즘 성격의 그 억지로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도 혁신과는 다 거리가 먼 것이죠. 그리고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혁신 이런 것은 경제뿐이 아니라 정치 분야, 뭐 다른 정책 분야 여러 군데서 구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좀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타다 문제, 그 공유 승용차 타다 문제 이런 곳에서도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공정 이야기 했는데 조국이 공정했습니까?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이 다 공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편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비위, 그 숱한 비위를 감찰을 하는데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하는데 그것을 무마한 것이 공정했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 시장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정했습니까? 그때 같은 경쟁자인 민주당 안에 같은 경쟁자인 인동호 씨를 뭐 낙마시키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료를 제안을 하고 일종의 후보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버젓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년사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흠들림 없이 노력해왔다. 반칙과 특권의 상징은 조국이죠. 지금은 청와대에서도 반칙과 특권을 저질렀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나 또 지금 총선을 앞두고 70명에 가까운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데 자 울산시장 선거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불공정하게 반칙과 특권을 일으키면서 개입을 했으면 이번 총선에서도 청와대 출신들 70명을 포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년사에서 다시 반칙과 특권 청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 문제 자아자찬했죠. 또 자아자찬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그토록 전문가들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속임용 맞춤형 통계치를 가지고 근거 없게 이야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대학교 강의실 불꺼기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통계치로 다른 정확한 통계치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눈속임용 맞춤형 통계치 여론 조작용 통계치를 가지고 또 계속 그 일자리를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폐업이 잇따르고 아르바이트생들 일자리 없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밑으로 받으면서 그것이 제재를 받을까봐 마치 최저임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그런 사태가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서 다 눈을 감았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달나라에 사는 대통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나옵니다. 공수처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과연 공수처법 내용을 일일이 뜯어보면은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공정과 연결을 시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을 수사를 할 때 이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이 거의 다 정권에서 다 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진보 성향의 법관 출신들이나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을 수사를 하더라도 뭐 야당 중심으로 표적 수사를 할 가능성도 높고 여당 거는 뭉개버리고 그런 상황이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전부 다 공수처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에서 정권의 친정권적인 고위공직자 건은 다 뭉개버릴 수 있는 불공정하게 또 반정권적인 정치인들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뭐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현직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한 직권남용 같은 것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것을 또 공정한 제도로 공정의 대표적인 제도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남북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남북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 공동 개최, 평화 경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이거 뭐 단골 메뉴들 다 대표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 뭐 삶은 소대가리 어쩌고 하면서 남한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꼬고 욕설까지 하는데 여전히 평화경제, 개성공단, 금강산, 뭐 올림픽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김정은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공행사를 비롯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뭐 남과 북이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 답방 이야기 할 때니까 뭐 미국이 지금 이란의 군 총사령관을 도론을 띄워서 참수를 하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이 며칠 동안 잠적했다 나타나고 지금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고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욕설이 섞인 그런 조롱과 비아냥과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김정은 답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거꾸로 읽어야 이해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문재인 신년사는 삼무 신년사다. 세 가지는 있고 세 가지는 없다. 세 가지 있는 것은 극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착각입니다. 세 가지 없는 것. 일반 국민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미래 비전도 없는 삼무의 대통령 신년사였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